여러 번 보셨을 수 있는데요. 소개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이 이사님이고 옆에 기본 설계를 담당하는 그 이창호 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정재용 전문이시고, 그리고 옆에는 하나감정평가버전의 김철한 감정평가단 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1205동 임백규입니다. 지금 그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선 먼저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신 위원장님과 관계분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설명 듣고 의문 나는 것이 좀 있는데, 첫 번째 그 기부 체납 문제입니다. 기부 체납을 현재 그 현물로 안 하고 현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까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보면은 원론적으로는 2분의 1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밑에 다만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있다 하는데, 그 우리 어느 법령에 보더라도 뭐 하는 것은 아니 된다. 그런데 다만 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또는 그러나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건축 추진하는 거는 우리 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재건축을 하면서 기부 체납을 현물로 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해야 나중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지 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낫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정비구역의 안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도시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계획 그 정비구역 계획안을 작성했는 그 업체도 분명히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전문가 집단에서 해가지고 도시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그 관철을 못 시키고 그 도시경관위원들이 하는 대로 따라갔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그 성해변 앞쪽으로 디지털로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7동, 8동, 9동 여기 보면은 큰 차들이 지나갈 때 상당히 진동이 심합니다. 집이 흔들립니다. 제가 직접 그 7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가지고 집이 흔들린다 해가지고 시청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와 체크도 하고 이렇게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해병원 앞쪽으로 녹지를 10m를 냈던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없애게 되면은 그 건축 한계선이 몇 미터 후퇴로 해가지고 짓는지 모르지만은 도로변으로 그 주택이 나갔을 때, 아파트 동이 나갔을 때 진동이 옵니다. 물론 그 방음벽을 한다 하더라도 위쪽에는 소음이 심합니다. 지금 8, 7, 8, 9, 12동 그 가가지고 10층, 11층 올라가 보면 여름철에 문을 못 엽니다. 소음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최고의 아파트를 짓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고, 지금 공법이 좋아가지고 아무리 건축을 잘했다 하더라도 앞쪽 부분에 5개 동이 있는데 5개 동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변하고 가까이 돼서 진동이 왔다고 했을 때 이 아파트는 나중에 새 아파트지만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철산로 관성초등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저쪽으로 난다 하지만은 앞으로 학원동 쪽에서 개발이 되고 그 5단지 뒤쪽에 애긴동 쪽에 들어간 입구 쪽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교통량이 심각해질 겁니다. 심각해지게 되면 이 디지털로나 이리로 통과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소음 이런 거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음이라든가 그 공기 질은 무척 나빠집니다.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도로 앞에 당초 계획되어 있던 10m 녹지 공간은 조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아까
건축하는 것도 주택도 다소 변동할 수 있다는데 당초 업체에서 해가지고 왔을 때는 14개 동이었죠. 변동이 된 됐지만 그럼 14개 동에서 17개 동으로 동수가 늘어납니다. 동수가 늘어나도 세대수는 줄어드는데 세대수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다 짓고 났을 때 일조권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지금 여기 가가지고 이 편한 세상이라든가 여기 가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가보면 그 일조권이 상당히 침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걸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지금 또 저 공공 시설이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왔는 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시설을 지금 그 18동 쪽에 공공시설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어떤 공공시설인지 만약에 그게 공공시설을 하면은 좋은 위치에다는 주민들이 들어가고 아까 그 저쪽 지금 사상가 쪽에 성당하고 공공시설을 뒤로 빼야 우리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토지와 현물이 아닌 현금 기부 체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현금 기부 체납은 현행 법상 우리가 도시민중앙정비법에 현금으로 기부 체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건 이제 법에서 정한 거죠. 법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디테일은 또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도 다행히 그런 내용은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디테일한 사항은 없고 디테일한 사항은 뭘로 정하냐?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 조례에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사항은 뭐 감정평가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또 각 시장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광명시는 거기에 대해서 구축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조례가 있냐? 아직 조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 우리가 현금으로 기부 체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례가 없이 우리가 현금을 주면은 이거를 받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받는 자가 광명시장 개인 통장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받다가 이걸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기준도 없는 거고 그거를 각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각 운영 기준 지침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명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운영하고 기준도 있는데 아직 광명시가 그 부분을 준비하고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할 수는 없다. 다만 광명시가 그 기준을 만들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게 된다면 우리 12단지는 정비계 변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완충록지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당연히 지금 선생님처럼 완충록지가 있어서 분진이라든지 진동,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가장 좋겠지만 그러려면 완충록지가 계획으로 결정된 10m 폭원으로서는 도저히 안 돼요. 적어도 그런 기능을 하려면 폭이 30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30m 이상 폭원을 하고 그만큼 대지 면적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하실 거냐? 그렇게 또 안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저희 위원장님 아까 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방음벽 설치가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충록지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완충록지가 있으면 더 좋다라고 보여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 단지의 사례들을 봤을 때에도 굳이 우리 단지에 완충록지를 설치하진 않아요. 완충록지를 설치한다는 그것도 다 기부 체납이거든요. 근데 우리 단지에서 기부 체납하는 면적이 다 정해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내봤자 용적률도 또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대지 면적은 줄어드는데 그만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업성은 떨어질 텐데. 그래서 저 선생님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가 완충록지를 정말로 해야 된다 한다면은 여기 있는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용적률 못 받고 대지 면적 줄어들어도 완충록지는 하고 싶다면은 할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 증가되는 거는 여기 계시는 소유자님들이 다 이제 증가되는 부분은 다 아셔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자, 세 그러면 번째는 거기에 이제 대해서 문화시설 말로 제가 나가서 답변 제기하겠습니다.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인데 공공시설에 관한 위치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하는 게 아니라 이 문화시설 즉 공공시설을 받는 인수자와 협의를 통해서 위치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시설에 대한 위치의 적정성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현 우리가 계획한 위치가 우리 공동주택 배치와의 정합성을 봤을 때에도 최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불합리성이 가장 적은 위치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해당되는 시설은 일단은 저희가 지역 필요 시설로서 부족 시설인 문화 시설로 결정을 한 사항인데 향후에 이 문화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사업 시행 인가 시에 구체적인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어떠한 시설을 운영할 건지는 그때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시 반론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여기. 주세요. 잠깐 저도 마이크를 질문이 독점하는 있는데 것은 한 분이 질문 전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좀 질문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 답변에 잠시만요. 한 가지만 가 행정을 위해서 주민이 있는 거냐,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있는 거냐 교수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기부 체납 문제 조례가 미처 안 돼 있으면은 그 조례를 잘못하고 있는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잘못이지 우리 12단지 주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 행정을 대변을 합니까? 행정을 위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있으니까 주민을 위해 가지고 행정기관이 존재를 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 문의를 주시면 카페에서 답변을 드릴 테니 시간 관계상 다음 순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두개 먼저 애매합니다. 네, 이 흰색 사장님. 마이크 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이쪽 그 12단지 그 재건축할 때 공개 녹지라고 그 강명시 조례에 설정하게 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이쪽 그 상업지구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쪽으로 공개 녹지가 우리 그 12단지 쪽에 이렇게 설정돼야 된다. 뭐 하여튼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제 공공보행로라든지 뭐 어떤 대량 차량 출입로 이런 거는 이렇게 설계에 나온 것 같은데 사람들 통행하는 통로는 그냥 임의대로 그 어디야 그 벽 우리 그 12단지 앞으로 재건축되면 그 벽에 임의대로 뚫어서 그냥 통행하게 되는 거지.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업적이고 공개 녹지라고 표현하시는데 공개 녹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은 정해진 건 없었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우리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뭐 건축법상 뭐 공개 공지 뭐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개 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은 정해진 건 없고요. 흔히 우리가 상업지역으로서 우리가 관련 제안하는 게 이쪽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될 수 있게끔 가로활성화 배치 구간을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개 제3자 대중에게 공개되는 그런 공간 자체는 없고요. 출입구에 관한 사항은 건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행자 출입은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요. 서측 상업지역에서는 좀 전에 도시청에서 말씀드렸지만 상가를 배치하고 그 사이사이 이제 보행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거고 사실 지금 계획은 기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후에 분석회를 진행할 때 관련 부서를 협의도 하고 사실은 소유자님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적정한 위치에 보행자 통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될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충분한 네, 감사합니다. 아니 먼저 순번이 있기 때문에 인데요. 제가 12단지, 13단지를 선택했을 때는 저희 단지가 기대시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선택한 요소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파트너도 한번 문의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덕계공원이 취소가 되면서 350평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80억의 공사비가 감소가 됐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부 채납 토지로 하게 되면 1%가 저희가 따져보니까 450평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세대 추정 분담금 한 600 정도 더 나중에 추후 현재로서 나중에 변동이 있으시겠지만 600만 원 정도 더 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게 맞을까요?
네, 어쨌든 그 부분도 중요한 건 아니고 만약에 1%라고 하면 지금 35세대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뭐 이런 걸 상황을 봤었을 때 300억 정도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3,500, 3,600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그럼 저희가 그 안양시 덕계공원 취소가 되는 건 80억인데 저희가 기부 체납을 하면서 300억 이상이 되면 거의 2배 이상 저희 주민들한테 그 나중에 물가 상승이 되면 더 많이 오겠죠. 그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성이 사실은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거잖아요. 그 기부 체납을 했었을 때는, 투입을 했었을 때는 만약에 이거를 다른 대안으로 기부를 체납을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을 거고 아까 현금 뭐 기부 말씀을 하셨겠지만 아직은 그거에 대한 뭐 조례 이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명분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뭐 변동이 있으시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현 상황에서 중형인사안을 보면 저희한테는 그렇게 큰 이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2분의 1 정도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200메가워트를 손해를 보면서 토지 350평이라는 거를 용적률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일반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가장 궁금한 사안이에요. 네이버 카페도 올렸는데 아까 보셨던 유인물만 올려주시고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어요. 사실 600만 원이 이게 크다는 큰 금액인데 사실은 우리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이 분담금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게 사업 초기 단계잖아요. 이 부분이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뉴스나 찌라시에서 보셨겠지만 광명 12단지가 분양가가 4,500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분양가를 반영을 했을 때 지금 얘기 나오는 600만 원 수준의 변동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변동폭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현재 그 약간의 그 변동폭 이게 사실은 오차 범위 내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수입이 약 3조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이 한 2조 정도가 돼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 변동폭은 사실은 오차범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80억이라는 데가 공사비가 들었는데 저희가 기부 체납한 거는 950평에 대한 거는 300억이 넘는 거잖아요. 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 맞습니다. 평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그 기준 지금 현재 돈이 아니라 저분 말씀하신 것처럼 평수가 줄어들면 기본적인 저희의 가지고 있는 지분이 줄어드는 효과가 되는데 뭐 지금 80억밖에 안 된다. 10년 뒤에 얼마가 될지 그런 포인트랑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설명하는 거 보셨죠? 현재 이제 대지 면적이 한 280평 정도 줄어들고 거기에 대응하는 건축 면적이, 연면적이, 지상 면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설명드렸고요. 한 950평 정도 줄어드는데요. 그게 이제 각 세대별로 분류했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이제 2024년 6월 기준으로 3,600만 원을 적용했을 때 분양가가 300억대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는 분양가에는 비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원가, 건축비.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0억 정도의 건축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비용은 이게 수입이 안 되죠. 350억이라고 하면 그 중에 150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건 비용이니까 200억이 남았죠. 200억인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 안으로 판단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건축비가 들어가고 덕계 공원 시설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남은 200억 중에 80억을 또 빼야 돼요. 그것도 경비니까 기부채납하는 비용,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남은 금액은 120억이에요. 그 120억을 우리가 이제 손해를 보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정비계획안을 추진하고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 제가 설명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끝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진행을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시행 계획 갔을 때 우리가 저기 우리 의원님 와 계시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현금 기부 체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시하고 지역 필요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 체납도 토지 면적이나 건축물 면적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토지 면적 좀 넓혀주고 대신에 건물도 더 크게 지으면서 우리한테 더 기부 체납을 이런 식으로 해달라, 토지 조금 넓히고 건축물을 많이 해달라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확정할 수 없는 게 지금 부서도 뭐냐면 우리가 향후에 사업 인가 받을 때까지 최소 1, 2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확정을 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 부서 이제 필요 없습니다. 줄일게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시점에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가능한 사안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거 이렇게 된 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향후에 이렇게 변경될 수 있고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좀 더 사업에 긍정적인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안 되셨나요? 그러니까 뭐든 기부 체납이든 우리가 뭐 몇 세대를 짓던 몇 층을 짓던 모든 것은 광명시와 우리가 향후에 이제 조합이 협의를 해서 결정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당연히 제로가 아니고 가능성은 있는데 어떤 사항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느냐에 따라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기부 체납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성환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가능성이 100%가 되는 거겠죠. 100%는 아니고 99%가 되겠죠. 그냥 협의를 해야 되니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께 저 가운데 계신 이번에 참 여러 가지로 제가 추진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는 한 가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덮개 공원에서 축소가 돼가지고 85기 주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걸 가지고 땅을 기부 체납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나머지 건 전부 다 해결돼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제가 간단히 계산해 보면 12단지 대지 면적이 총 3만 평. 그 중에 왕재산하고 연결도로 연결하는 거지요. 그걸 갖다가 80억에 파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가격으로 80억에 파는 거예요. 근데 그 80억의 잘못이 추진위원회에서 잘못한 거냐? 아닙니다. 아무도 잘못한 게 없어요. 시에서 당초에 그 과정을 설명 안 했어요. 그럼 시의 기부재산인가? 엄밀히 얘기하면. 그걸 넣어서 땅으로 내놔라? 안 되는 거죠. 주민의 재산이. 그럼 그 땅이 10년 후에는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내놓은 땅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그걸 붙이지 않으면 다시 복원되기가 힘들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 문제를 시에서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안 되면 주민의 의견, 이 주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전체 주민이 못 내놓는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말씀이 계속 있으셨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건축적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도쿄고의 주로 그만큼 토지기부 체납이 늘었으니까 수익이 떠다닌다 이 말씀이신데 수익이 아니라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자동되는 거죠. 여기서 세대수가 줄어들고 뭐하고 하는 것은 그거의 영향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본인 입으로 좀 말씀 못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기부 천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아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었고 그런 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전체 주민의 의견이 들어가면 되겠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부지를 기부 체납하거나 아니면 덕경을 조성하거나 건축물 지어서 기부 체납을 총 14.8% 이상을 기부 체납을 하셔야 용적률 330%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아실 거고. 근데 덕경을 줄었으니 그러면 부지를 내놓거나 아니면 부지를 내놓지 않으면 현금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데 현금 기부 체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부지를 제공을 하셔야 용적률 330%를 확보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부지를 기부 체납하실 수밖에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명시에서 뭔가 조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현금 기부 체납이 가능하도록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현금 기부 체납을 해서 부지를 늘리셔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더 많은 세대수, 더 많은 지상직 연면적으로 지으시면 댓글을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 조례야만 된다면 시에서 잘못한 규칙 사유는 어디다 갈 거냐? 시에서 지금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뭐 시청 직원은 아니지만 아니 그건 우리랑 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아까 혹시 말씀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이크를 시에서 독점하는 했던 걸 것은 줄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원론적인 내용이나 이제 설명은 제가 계속 드렸기 때문에 반복적인 답변은 드리지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 제공난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시다는 의견을 서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절차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도시보존법에 의한 절차를 우리가 밟아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를 중지하면서까지 갈 수 있는 주민 의견이 되기는 지금 어렵고요.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하시면 제출을 하시면 그 의견이 광명시를 통해서 다시 저희에게 돌아올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당연히 이 설명회뿐만 아니라 계속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추진위 조합 그리고 이후 단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논의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질문과 답변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수준인 것 같아요. 이제 같은 질문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누구 말씀하실까요? 예, 마이크.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은 조합원 월 회비는 얼마나 납부해야 되는지. 사장 저 마이크 해주시면. 그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월 회비를 얼마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분담금이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또 그게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1200 구동에 삽니다. 네, 성함은? 최성원. 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조합원 회비 관련은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한 사실 조합원들에게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비용을 소유자들에게 받아서 그 사업 운영비를 충당하진 않고요.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나 설계업자를 선정하면서 저희가 받게 되는 입찰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가지고 초기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면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통해서 사업비 조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입비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시간이 임박 분양금에 대해서 말씀. 추정분양 관련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 이 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존에 했던 게 102.78%였는데 비례율이 102.95%로 좀 바뀌었어요. 102.5%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우리 아파트의 종전 가장 큰 잠깐만요. 포인터 좀. 표를 보시는 방법은요. 보시면 상단에 종전 자산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좌측에 보면은 신축 아파트가 나와 있는데 상단에 보시면은 21평부터 해가지고 33평까지 나와 있죠. 지금 33평의 전용 면적은 약 85제곱미터 정도가 되죠. 여기에 종전 시정가액이 약 9억 정도 되는데 이 종전 시정가액이 좀 많이 낮은데 이거는 우리가 그 24년 6월 달을 기준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낮을 수가 있어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부분이다. 그래서 33평이 종전자산이 9억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례율 102.95%를 곱하면 건립가액은 약 9억 3천 정도가 되죠. 근데 만약에 신축 전용면적 84, 그러니까 공급 34평이죠. 34평을 봤을 때 분양가가 10억 2천이기 때문에 분담금은 약 8,9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25평 하나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25평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 61제곱미터죠. 동일 면적 전용 59제곱미터라고 한다고 했을 때 분담금은 약 3,5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좀 변동사항이 생겼죠. 변동사항이 생긴 게 현재 102.95%로 비례율을 산출을 했지만 다음 페이지죠. 이거 민감도 분석이에요.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정비 사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공사비와 분양가가 변동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 공사비 현재 그 잡아놓은 게 900만 원, 죄송합니다. 800만 원에 분양가 3,600만 원. 그래서 비례율을 102.95%로 뽑았어요. 최근 소문이 광명 12구역 같은 경우에 3천만 원 중반대 분양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반영을 하게 되면 우리 기준 분양가 대비해가지고 약 20%가 상승하는 부분이죠. 20% 상승해도 약 4,30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렇게 됐을 때 동일하게 공사비가 8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비례율은 141%까지 올라갑니다. 만약에 공사비도 동일하게 한 900만 원 정도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비례율은 약 130% 정도가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사업성은 좋아질 수 있다. 우리가 정비계획 고시가 될 때 비례율은 102.9%로 나갈 거예요. 하지만 사업성은 좋아질 여건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예, 사장님. 예, 1203동입니다. 저기 지금 오늘 설계해 주신 거 설명 들어보면 아파트가 나중에 외부인 출입이라던가 이런 스크린도어 준공 입주위에 많이 설치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너무 못 받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여기 지금 산이 있다 보니까 저희 지하에 뭐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거 생겼었을 때 각 동에서의 그런 뭐 접근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장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직 뭐 설계 전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 들여다보셨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기존 소유주들한테 유리한 방향성 방법으로 들여다보고 계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의견이 공공부행 통로 외부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우리가 공공보행 통로를 마련하는 저희가 지금 공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보행 통로를 조성하면 우리가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흔히 지구단계획상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라고 하고요. 그 항목 중에 하나가 공공보행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되는 면적에 대비하여 용적률을 줄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저희가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안 받을 때보다는 용적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사업성이라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커뮤니티 센터는 건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아직 본설계 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약 한 3,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왕제산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단지가 크면 그런 커뮤니티 센터를 집중해서 저희가 이제 배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단지는 가운데 이제 왕제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이제 분산 배치를 해서 각 동에서 접근성이 편리하게 계획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계획은 이제 추후에 저희가 이제 뭐 조합 설립 인가된 이후에 본설계를 하게 되면 그때 소유자님들 그때는 이제 조합원님들이 되시겠죠. 그때 의견들을 주시면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가장 이용하기 편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 지하 공간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산 지하는 저희가 이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그런 것도 실현 협의가 좀 될 수 있죠. 아마 산 지하를 이용하시게 되면 뭐 추후 실행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 점용료를 내셔야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비용도 꽤 많을 거고 저희 단지 단지가 작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공원 하부를 이용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도시공원 녹지법상 조명 대상의 그 민간 공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고 하게 된다면은 그 부분은 흔히 말해 이제 입체 결정이라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원이 평지형 공원이 아니라 산지형 공원이잖아요. 그 산에 대한 무게가 엄청 나기 때문에 그 밑에를 공사할 경우는 공사비가 그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죠. 그러면은 사업비에 대한 사항이 공간을 마련하는 것 대비 사업비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저희는 좀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되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그 부분을 민간 우리 시민단지를 위한 공간으로는 법적으로는 사용이 좀 불가합니다. 질답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